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주말 알바를 하셨는데 공부랑은 담을 싸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홍입니다. 오늘은 미모의 헤어 디자이너 나혜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혜라입니다. 가로수길 쉬작 뷰티 살롱에서 근무 중이고요. 손으로 머리를 만들어드리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고요.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볼륨을 살려드리기도 하고, 탈모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사사삭 마법을 부려서 탈모를 감춰드리기도 한답니다. 머리 스타일이 이미지의 70%를 차지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아드리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애워서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고 이렇게 술술술 나오네. 쉬작이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뜻이 있어요? 그녀들의 손으로 만드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녀들이 작품을 만들어주는 거네. 손으로 만드는 작업. 수작 그러면 되잖아, 수작. 그쵸. 손으로 하면 수작이지. 수작이라고 하면 조금. 수작 부리는 것 같으니까 그쵸. 쉬작으로. 그리고 또 저희 여자밖에 안 모여 있어가지고 대박이네. 쉬작입니다. 그 옆에 차리는 거야, 압구정동에. 희작. 남자들만 어때요? 남작은 어때요? 남자 손님들 보통 오면 대충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줘요? 얼굴형이랑 두상 골격이나 분위기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쵸. 근데 막 되도 않는 거 해달라면 어떻게 막 뭐 원빈이라든지 현빈이라든지 꽃미남처럼 막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사진 정말 많이 갖고 오셨거든요. 진짜로? 근데 너무 낯간지럽다. 요즘에는 진짜 일반인 머리 더 많이 가져요. 예를 들면 오. 친구가 머리를 했는데 너무 예뻤어. 대박. 뒷모습, 옆모습 찍어서 갖고 오시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아세요. 이게 다르다는 걸. 그래 우기면 어떻게? 나 됐다고 난. 만약에 그렇게 우긴다고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이 머리를 고객님한테 했을 때는 고객님의 얼굴형은 만약에 예를 들면 O형이야. 갸름해. 근데 만약에 막 볼륨 사는 느낌을 하고 싶어 하셔. 네. 그러면은 고객님 얼굴이 더 O같이 길어 보입니다. 그러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하면 너 몸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제 네. 수긍하는 편이고. 그쵸. 그러네.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운이 좋으셨네. 진짜 진상 같은 사람 됐고 해달라는 대로 해봐요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 사실 그렇게까지 약간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게 이미 밑밥을 깝니다. 미리 상담을 다 해요. 상담 툴이 있거든요, 저만의.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고객님이 받아들여요, 그 상황을. 프로네. 그럼 남자들은 뭐 저도 가면 뭐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막 디테일하게 말할 것 같아. 맞아요. 속마음을 말씀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용기거든요. 깔끔하지 그게. 근데 이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것도 진짜 용기예요. 왜냐면 소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생각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머리가 이상하면은 말 못하고 삐지거나 아니면 조금 나중에서야 그거를 그제서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저는 상담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가닥을 잡죠. 저는 소개받고 오신 고객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오래 하신 분들밖에 없으니까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알아요. 이분이 어떤 느낌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뭐 귀여운 느낌을 좋아한다. 러블리한 느낌을 좋아한다. 아니면 세련된 느낌을 좋아한다. 시크한 느낌을 좋아한다. 이런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추천해드리는데 크게 어려운 느낌은 없죠.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친해질 만하면 없어. 이직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3D 직업이라 그런 거 왜 그래? 맞아요. 3D 직업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용을 되게 일찍 시작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거의 다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뉴욕들이 많죠. 주말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들은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사회 초년생이어서 그렇죠. 주말에 쉬고 휴가를 보내고 하는데 야 치맥하는데 올래 막 이러면 그런 거 많은데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저희는 퇴근하고도 일상이 새로운 일상이 있어요. 뭐 와. 연습을 한다거나 아침에는 뭐 교육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상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되게 집중해서 미용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잘하는데 원장이나 동료 헤어 디자이너랑 성격이 안 맞아서 안에 들어서 관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분 너무 있죠. 그죠? 특히 남자분들은 약간의 자존심이 있으신 분들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죠. 꼬치꼬치 막 코치한답시고 막 맞아요. 잔소리하면 아이 됐다 그냥 딴 거 할게 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정말 괜찮은 친구들은 감내하고 지내고 성장하고 좀 멘탈이 세져요. 사실은 그렇구나. 미용을 하다 보면.
방청객이 요 앞에 계세요. 우리 나에라 선생님이 키우는 수제자분이 오셨는데 막 찍고 계시니까 이 부담이 되네. 몇 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4분 있고요. 네 분. 근데 저랑 같이 팀으로 일하는 친구는 2명이에요. 보통 가면 앞에서 인사하는 분 있고 이렇게 커트하면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네. 이렇게 막 쓰는 분들 있잖아요. 네. 큰데 가면 샴푸 따로 해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속된 말로 시다라 그러더라고요. 시다. 근데 그럼 처음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육 때 배우는 거는 서비스 교육이에요. 서비스 교육. 고객님을 응대하는, 맞이하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간다면 샴푸. 그 다음에 보통 이거는 샵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긴 네네. 한데 보통은 파마 마는 기술을 먼저 배워요. 많은 거. 네. 파마 마는 거, 그리고 드라이 하는 거. 드라이 뭐 여자 드라이, 와. 남자 스타일링 이런 거를 배워요.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이거 너무 궁금했어 나는. 순서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커트를 들어가고 컬러를 들어가고 그리고 살롱 크리에이티브 커트라고 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커트를 배우고 네, 이런 식으로 테크닉이 좀 있어요. 가위 잡을 때까지 한 보통 몇 년 걸려요? 샵마다 커리큘럼이 다른데 다르고. 처음부터 막내 때부터 가위질을 가르치는 샵도 있고요. 그럼 그때 아, 막내가 가위 잡았는데 코트 손님이면 막내는 나쁘잖아. 예를 들면은 아까 시다라고 말씀하셨던 저희 네. 인턴 제가 친구 여러분들 키우는 좋은 말은 친구. 아닙니다. 네. 제 인턴분은 커트 빼고 다 해요. 오, 왜냐면 진짜? 정말 디자이너로 입봉을 해야지만이 커트를 할 수 있어요. 헤어 디자이너 동생 하나 있거든요. 바리깡 잡는데 몇 년 걸린다는 거야. 맞아요. 맞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저 옛날에 갔는데 초짜 같은 느낌이 프로들은 빨리빨리 하잖아요 막. 근데 이분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 조심스러웠구나. 근데 그런 분이 약간 초짜라고 보면 되네. 그쵸. 좀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친구라고 보면 되죠. 아니면 성향일 수도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도 꼼꼼하게 하려고.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모적으로 정말 어려 보이면은 경력이 오래 안 된 친구일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만지니까 짜증이 나잖아. 했던데 또 만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막. 그러고 딱 집에 가면 군대 가냐 그러더라고 막. 현정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네. 나혜라님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막 꿈이었어요? 네. 저 초등학교 진짜? 6학년 때부터 미용학원 대박. 다녔습니다. 6학년 때 보면 거의 뭐 세상에 이런 일이에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다가 뭐 한식, 일식, 중식 따는 초등학생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6학년 때부터 했네? 네, 맞아요. 중학생 때 오.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6학년 때 처음으로 미용학원에 가게 됐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부모님들이 공부나 해 막 이러잖아. 맞아요. 아빠가 진짜 반대하셨어요. 막 그럼. 가발 갖고 와서 집에서 연습하면 다 갖다 버리고 학생이 공부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옛날에 딴따라나 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엄마, 미용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얘가 공부가 아니다 싶었겠죠. 그냥 너는 공부는 글렀다 그냥 학원이나 근데 가라. 이제 여러 방면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아빠가 다 막 갖다 버리면 또 사다 주고 또 너 갖다 주고 아깝다. 막. 왜 버려?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빠가 어릴 때 농구 선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체능계 쪽으로 가는 걸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공하기 힘들고 괜히 나중에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막 고생할까 봐. 그러니까. 아빠를 공부해서- 좋아하니까 그러지. 맞아요. 공부해서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업을 하게 되면 너가 힘들까 봐.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6학년 때 미용학원 다니면 귀여움을 독차지했겠다. 다 언니 아줌마 막 그럴 거야. 이모랑 언니들이 엄청 귀여워하고 막 간식도 주고 네. 우쭈쭈도 많이 해주시고 완전 애기였기 때문에 진짜로. 그때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필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실기는 필기? 한 방에 붙었는데 국가고시여가지고 오. 필기를 치고 실기를 무조건 쳐야 되는데 네. 필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필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너무 궁금해.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거 정말 어려운 단어잖아요. 중학생이 보기에.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냥 아예 다른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는 해본 게 없어요? 아예? 아르바이트는 미용실 친구 대타로 네. 카페 알바를 카페. 조금 해봤었어요. 서빙? 아니요, 거기서 커피를 만들고. 바리스타는 아닌데 흉내만 낸 거네? 맞아요. 라떼아트도 하고? 그쵸. 대박이네.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랬죠.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6,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미용으로 뛰어들으신 거네? 맞아요. 그 경력이 몇 년 차세요? 횟수로 따지면은 제가 미용실에서 근무한 거는 17년 차인데 어려 보이는데 17년 차면은 뭐 초등학교 때 포함해서? 네, 맞아요. 알바했던 거, 인턴 과정이었던 와. 거 다 포함하면 그런 거고. 아니 그럼 몇 살 때 미성년자 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부터 알바를 엄마가 예를 들면 주말 알바. 알바를 안 하면 너 학원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딜을 많이 하죠. 아니 미용실에 이제 딱 중학교 1학년 오면은 뭐 어떻게 해줄까? 뭐 커트하러 왔니? 이러는데 원장님 뭔 소리예요? 지금 알바하러 왔거든요 이런 거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이 있어서 소개로 해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거기 원장님도 저만한 딸을 두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그러면 빨리 실전의 경험을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공부를 시키자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대박이네. 작전을 짜시는 거를 제가 못 듣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귀가 얼마나 밝은데. 그때부터 막 오기가 도는 거예요. 나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 아닌데 감히 나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그랬지. 저기 누구 엄마 며칠 시켜봐. 그만 포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이런 나한테 느낌이었어. 맡겨. 근데 이제 버티니까. 그 샵에서 거의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네. 주말 알바랑 방학 때 알바를 계속해가지고 결국엔 데스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웠죠. 거기서 대박이요. 정말 오래 있었어요. 나혜라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자격증 따고 미용의 엘리트 코스 밟은 거네. 내가 헤어 디자이너를 하겠다. 헤어 디자이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네. 일단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 입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물론 진짜 동네에 아주 작은 시골에 있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바닥 쓸고 그렇게 하면서 배울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내가 더 좋은 데서 새로운 많은 큰 걸 배우고 싶다 하면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지 입사 가능해요. 무조건 자격증이 없어도 굳이 할 수 있지만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쵸,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요즘은 다 필수예요.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자격이 있어야지 입사가 돼요. 뭐 학원을 다녀야겠네요. 미용 학원에 다니면 돼요. 그럼 우리 저희 수제자분도 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용고를 아, 미용 고등학교를 나오셨대요. 우리 수제자분은. 꿀팁이다 이것도. 미용고등학교도 있고 오. 미용대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럼 뷰티과를 나오게 되면 면허증을 발급해줘요. 구청이나 보건소에 가져가면 바꿔줘요. 대박이네.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이 오. 자격증인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주말 알바를 하셨는데 공부랑은 담을 싸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네. 윤리 선생님이셨어요. 아, 윤리 선생님. 대박. 근데 윤리 선생님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고 관두셨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네.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뭐 미용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엄청 시킬 만큼 오. 그게 아닌데 네. 그 학업의 끈을 본인이 놓으셨기 아이고. 때문에 정말 저희 어머니 마인드는 빛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공부는 다 시켜준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용학원에 다니면서도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아이. 다니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진짜 수험생들 집에 오는 시간보다 더 늦게 집에 왔었어요. 미용학원 끝나면 쪽집게 수학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문제를 풀고 안 그러면 집에 안 대박. 보내줬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엄마가 미웠어요. 사실 나 미용할 건데 이거 왜 시켜주시는 거야. 솔직히 뭐 저도 그때 약간 어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스스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거 돈도 아깝고 이 돈으로 미용학원 관련된 데 더 보내주지 왜 이거 보내지라고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네. 경험했던 부분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일단은 우리 나혜라님은 성인 돼서 많은 걸 느끼네. 보니까 보통 학창 시절에 느꼈으면 더 좋은데 학창 시절엔 되게 학생이었죠 그냥. 성인 때 이제 많이 깨달으셨네. 아, 꼴등은 안 한 거네 한마디로. 그쵸. 한 중간 이상 정도? 그쵸. 중간 정도 했죠. 저희 친언니가 공부를 네. 진짜 잘했어요. 그럼 또 거의 비교하잖아. 야, 뭐 엄청요. 친척들 설날 때 가면 언니는 뭐 공부 잘한다며 뭐 근데 얘랑 미용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용 무시하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학원을 되게 열심히 보냈어요.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 같은 대박이다. 데를. 너는 나중에 토탈 뷰티샵 원장이 될 거고 서울도 가고 그럼. 세계로 나갈 사람인데 지금 네가 여기서 미용학원만 다니면 안 된다. 엘리트 헤어 디자이너네. 그런 딜도 많이 하셨어요. 뭐 미용학원에 나 가고 싶으면 수학학원도 다녀라. 그리고 저희 언니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서 사립고등학교 그런 여고를 나왔는데 대박. 너 그 고등학교 안 들어가면 미용학원 안 보내줄 거야.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꾸역꾸역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야, 이거 그냥 열심히 했죠 사실. 공부를 했어도 크게 되실 아이 분이었네. 그런 아니고. 것까지는 아닌데 네. 미용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 좀 띄워주려고 그랬더니 솔직하시네 그래도. 양심은 있으십니다. 그럼요. 브랜드 있는 미용실도 다녀보고 뭐 집 앞에 있는데도 뭐 가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점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아무래도